안녕하세요. 카예행 골침 안우행기 양기스 이사원입니다. 2025년 1월 27일 월요일 2시가 넘었습니다. 음,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연휴 때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게 합니다. 갑자기 좀 딴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회장님이 저기 어딘지 모르겠네. 윤석금 회장님이 자기는 명절 때도 일했다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네요. 돌아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나가서 어떻게 움직여야 돼. 혼란스럽네. 유튜브를 하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명절 때 일하면 더 잘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그렇게 한 번씩 읽는 책이나 강의는 이렇게 황당하게 떠올라요. 아무 연관도 없는데 아주 우연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돌아서면 잊어먹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꽤 떠오른다. 어제 제가 한 일주일 만에 술을 좀 많이 마셨어요. 1차만 마셨어요, 1차. 제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감사하게도 귀인분들이 사주셨어요. 저한테 오피스텔 집에 사신 분 집에 가서 모듬 전에다가 소주 한 병, 술은 저만 먹었어요. 세 명이서 갔는데 술은 저만 먹고 소주 한 병에 나중에 막걸리 한 병. 그리고 정말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물론 저는 스트레스 말 잘 안 써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가장 영업 못하는 인간들이 어려운 말 쓰는 거거든. 어려운 말 써도 뭐 저만 알면 뭐해. 고객이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제는 참았던 그 말이 터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를 같이 술 마셔 주신 분들, 돈도 그분들이 냈는데 말은 제가 더 많이 해가지고 아주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장 최고의, 못 풀었는데, 가장 최고의 영업 자원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딘지. 어제 제가 담배 연초를 빌려펴서 그랬나봐요. 제가 일 끝나고 술 마실 때는 전자담배 안 피고 연초를 좀 피거든요. 이제 어제 제가 만난 분들이 최고의 프로페셔널들이에요. 예. 저로 하여금 말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그리고 계산은 그분들이 했어요. 그게 최고의 프로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고 계산을 제가 하면은 적당한 프로그래요.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말 많이 한다. 근데 말은 제가 훨씬 많이 했는데 그분들은 힘들게 듣기만 했는데 그분들이 계산을 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 영업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돈은 자기가 되고 말은 고객이 하게끔. 이 말에는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인간이 진짜 인간 말종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술 사줘야 돼, 그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잘 봤나 봐요.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술을 얻어먹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은 이 마음속에서 미안한 감정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의 이제 빚이 돼요, 그게. 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바쁜 사람이고, 내가 돈이 아쉽듯이 저 사람들도 아쉬울 수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돈까지 써가면서 술 마신 사람의 술주정을 들어준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화장품 장사할 때 청천동에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어떤 누나가 지금도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운이 좋은 게 만나는 분들이 전부 다 FM이에요. 그냥 학교 선생님 같아, 스님 같아.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 누나가 저보다 3살 많은데 언제, 언젠가 테이블에서 앉아서 뭔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가 가장 힘든 날이 새벽까지 아이를 가르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데 이제 손님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어떤 후레비 하나가 와가지고 남자 혼자 와서 소주 한 병 시켜놓고 안주도 뭐 싸구리 하나 시켜놓고 두세 시간 동안 흥설설 한대요. 한 얘기 또, 한 얘기 또. 그럴 때 그 사람 얘기를 갖다가 두세 시간 동안 손님이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줬는데 그리고 한 새벽 4시나 5시 끝나고 집에 걸어갈 때 좀 서글프다. 그 잊어먹지도 않네. 그 몇십 년 된 얘기인데. 참 서글프겠죠. 내상이라도 많이 올려주고 형설설 해야 되는데 그냥 소주만 또 제일 싼 거 먹으면서 안주 하나 시켜놓고 안주나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정말 참 거시기 하죠.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다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이엔골 침이란 자체가 어제 그 상대방들이 한 게 카이엔골 침이에요. 카이엔골 침을 완벽하게 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부처라고 부릅니다. 신이라 불러요. 그 책에 나와 있죠. 인간은 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너희들은 신이다. 하기에 따라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신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수행을 해야만 되지. 수행을 안 하면은 그냥 양아치로 살다 간다. 쉽게 얘기해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지. 저는 사실 이 양기수라는 사람은 참 단순하고 꼬시기가 쉬워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그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저랑 같이 술 한잔 먹으면 된다. 물론 제가 그 사람을 인정했을 때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 괜찮네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술을 같이 하자고 하지 내가 인정 안 하는 사람하고 뭐, 저 바쁜 사람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이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그 술 한잔 같이 먹고 어제처럼 떠들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리고 뭔가 그때 내가 그래도 존중받는다, 대접받는다는 그 느낌이 갔거든요. 그게 이제 한 달을 버티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음, 저는 어제도 이렇게 왔고 새벽까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읽고 참 제가 우연입니다. 중요해서 알라딘 가서 아잔 브라흐마 스님의 책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이 모든 것은 우연이 다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중요한 일은 우연하게 간다. 근데 내가 어딘가에서 누군가 우연히 만난 것은 그 우연을 운명으로 만들지 않은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저는 생각해요. 그냥 우연을 우연으로만 치고 내가 내 눈에 왜 이 책이 띄었을까? 내가 이 시간에 이 사람을 여기서 만났지? 이 시간에 내가 왜 이 사람이 생각나지? 다 우연입니다, 사실은. 뜬금없이. 그걸 갖다가 우연으로만 치면 안 된다. 우리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갖다가 다르게 해석해서 뭔가를 음, 거시기 할 수 있는. 아예 전화 사람들 거시기는 잘 만들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제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맞죠? 그 책을 읽으면서 이만큼 가위로 잘라놨어, 오려놨어요. 찢어가지고 갖고 다니려고. 이 책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이건 조그만 거예요. 한 번밖에. 읽다 보면은 완전,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거의 막 굉장히 많이 칠해요. 그리고 하고 찢어서 갖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책을 쓴 분이 계시잖아요. 아담 브라우마 스님이든, 윤석준 회장님이든, 그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런 형광등 같은 걸로 칠한다는 것은, 제가 굉장히, 음, 여기 지혜롭고, 질투니까, 공감 능력이 있고, 제가 착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렇게 많이 밑줄을 긋고 형광색을 칠한다는 얘기는, 모든 내용이 제가 공감한다는 얘기예요. 아, 좋게, 이거 너무 좋다. 물론 아는 것도 있지만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잊고 있었던 걸 갖다가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칠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오만할 수 있죠. 아유, 이 책을 봤는데 형광펜 칠할 때가 한 군데도 없어. 이거 알라딘에 샀거든요. 깨끗한 거예요. 알라딘은 이렇게 가서 팔러 가면 안 받습니다. 지저분하다고. 그러면 알라딘의 그 판 책은 거의 다 깨끗한 책이에요. 우리가 책을 사서 팔려고 보진 않잖아요. 내 마음껏 찢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보는 거지 이걸 다시 깨끗이 보고 알라딘 가서 팔려고는 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저는 밑줄을 많이 그었다는 얘기는 이 책을 쓴 분하고 제 생각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마디로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갖다 붙이는 데는 선수입니다,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미얀마의 정글지대에서 세계 2차 대전 때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 군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실화를 갖다 책에 옮겨온 거예요. 미얀마의 정글지대에서 소대원들과 함께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나이가 어렸고 고향에서 멀리 떠나와 있었으며 몹시 겁에 질려 있었죠. 전쟁이니까 겁에 질리겠죠. 아,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저도 계엄령 때 사실 놀랬어요. 그래서 저도 놀랬는데, 나름대로 돌을 닦은 저도 놀랬는데, 일반 허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을까. 그 자체로.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정찰병이 돌아와 소대장에게 최악의 소식을 전했다. 그들 몇 명 안 되는 소대원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일본군과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숫자적으로 열세였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포위된 상태이다.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한 몇백 명한테 포위당한 거예요. 그럼 무술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 어린 영국군 병사는 죽을 마음에 준비를 했다. 그러겠죠. 열 몇 명이, 수백 명 어떻게 이겼어요? 그는 소대장이 대원들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하리라고 예상했다. 당연하지. 분명히라도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만 할 일이었다. 어쩌면 누군가는 살아남을지도 모른다. 설령 살아남지 못할지라도 적군을 몇 명이라도 무찌르고 죽을 것이다. 그것이 병사들에게 닥친 운명이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귀인 만나려고 유튜브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어려우니까 이런 소대장 같은 분을 만나야 돼요. 5천만 명이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소대장은 달랐다. 여기서 그 소대장, 그 리더는 달랐다. 이거예요. 그는 자신의 대원들에게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끓일 것을 명령했다. 어쨌든 그들은 차를 좋아하는 영국인들이 아닌가. 참, 이거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어린 병사는 지휘관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지금 일본군이 총으로 지금 막 북에서 다가오고 있는데 차를 끓이라는 게 지금, 야,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죽기 일보 직전인 상태에서 누가 차를 마실 생각을 하겠는가. 하지만 군대에서는 특히 전시 상황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이번에 계엄령에 우리 그 국민들은 죄가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발표한 것도 아니니까.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니까. 그들 모두는 각자 생애 마지막이 될 차 한 잔을 끓였다. 그들이 차를 다 마시기도 전에 정찰병이 다시 돌아와 소대장에게 귓속말로 무엇인가를 속삭였다. 소대장은 대원들에게 주목할 것을 명령하고 다음의 소식을 전했다. 적군이 이동을 했다. 자, 이제 퇴각로가 열렸다. 신속하고 소리 없이 장비를 챙겨라. 자, 출발. 그들은 모두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왔으며 그 결과 여러 해 뒤에 그는 내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줄 수가 있었다. 그렇지. 살았으니까 경험담을 들려줬겠지.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이 그 소대장의 지혜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중요한 점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리더를 만나도 그 따르는 사람이 돼지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소대장도 지혜가 있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귀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연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지가 지복을 타는 거지. 당연한 건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술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하게 생각하는 놈 미친놈이에요. 단지 미얀마의 전쟁터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수없이 그 덕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까, 제 현실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지금 모든 게 제가 입이 꼬여 있어요. 진짜, 아까도 전화가 왔는데, 빚쟁이 버태여서 저는 전화를 다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엉망진창이 되고 시달리다 보니까 힘들고 괴로웠는데, 어제 그분들이 저한테 그 술을 대접했어요. 그 술 뭐 한 10만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1억 원어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1억 원어치 효과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그는 여러 차례 숫자적으로 압도적인 적군에 포위된 적이 있었다. 빠져나갈 틈도 없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가 말하는 적군이란 심각한 질병, 절망적인 시련,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상황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탈출할 구멍이 없거든요. 제가 어제 이거 오늘 새벽에 읽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와닿았겠어요, 지금. 미얀마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문제와 맞서 싸우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분은 이제 미얀마에서 실제 경험한 일이고 저는 감사하게도 아잔 브라흐마 스님의 책을 사서 읽음으로써 간접 경험을 한 거예요. 어쨌든 경험은 맞습니다. 이게 운이에요. 그리고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그 무게가 있잖아요. 아잔 브라흐마 스님이 쓴 책이 무게감이 훨씬 높지, 제가 아는 어떤 누가 말해도 이 책보다 무게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책을 봐야 돼요. 만약에 뭐 일론 머스크가 쓴 책하고 제가 쓴 책하고 와닿는 게 같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죽음이나 치명적인 어려움이 사방에서 그를 에워쌌을 때 그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끓였다. 오늘 참, 저는 물 한 잔을 마시겠습니다. 음, 이게 감수성이라고 하죠. 감성. 인간은 감정을 자극하고 그, 그 뭐야, 터치, 응? 그 따뜻한 그 가슴, 단순히 자리에 앉아 차 한 잔을 끓였다. 세상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다. 삶은 하나의 흐름이다. 그는 차를 마시며 자신의 힘을 축적했고 포위망을 뚫듯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언제나 찾아왔다. 이 언제나야, 이거 중요한 거. 언제나 찾아와요. 차를 즐겨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말을 기억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뭐야, 심각한 상황이 있으면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뭐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화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웃는 이유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저 혼자 있는데 제가 화내면 뭐야. 상대가 앞에 있다면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지만 저 혼자 집에 있는데 내가 뭐 인상스러워 뭐가 있어요. 웃어야지.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미친놈처럼 웃는 게 최고예요. 웃고 그냥. 그리고 뭐 책에서 뭐 정리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책 말을 다 따를 필요는 없어. 내가 정리하기 싫으면 안 넣는 거예요. 내가 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왜 해, 집에서까지. 밖에서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관계가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굳이 사람은 다 스타일이 있어요.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고 찌우는 사람이 있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지럽힌다 해서 그것만 어지럽히는 대신에 다른 또 뭔가를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걸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설거지는 잘합니다. 희한하게 설거지하는 걸 좋아해요. 설거지할 때는 마음이 평온해요. 그리고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언젠가는 제가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많은 그 교훈을 설거지에서 교훈을 얻어요. 그리고 설거지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설거지를 잘못하면은 그게 그릇에 뭐가 고춧가루에서 묻으면 욕 먹잖아요. 바로 표가 나 설거지는.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 아는 선배 형님이 옛날에 100만 원 빌려서 하고 30만 원 몇 달째 못 주고 있어요. 그거 입금하라고 계좌번호 보낸 게 뜨네요. 제가 지금 비행기 모드로 못 해놨어요. 그래서 이러다 이제 뭐 오면은 인사 못하고 끝나고 유튜브 그냥 올릴게요. 또 이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무도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당신의 삶을 위험에서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낸 지혜로운 수행자가 오랜 도반과 함께, 도반은 여기서 같이 함께 수행하는 그 직구라고 하더라고요. 호주, 오랜 도반과 함께 호주의 야생지대로 도보 여행을 떠났다. 어느 무더운 오후, 두 사람은 눈부시게 펼쳐진 외딴 해변에 도착했다. 단지 재미로 수영을 하는 것은 수행자의 계율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하지만 파란 바다가 너무도 유혹적이었으며 장시간 걸었기 때문에 열기를 식힐 필요가 있었다. 그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얼른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승려가 되기 전 젊은 시절에 그는 수영 실력이 뛰어났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수도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수영을 해본 지가 너무도 오래전이었다. 고작 1, 2분 파도를 가르며 헤엄을 쳤을 뿐인데 갑자기 강력한 조류가 밀려와 그를 바다 쪽으로 휩쓸고 가기 시작했다. 이럴 수 있겠지.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뭐, 갑자기 이렇게 뭐가 무슨 그 조류라고 하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곳은 강한 물살 때문에 매우 위험한 해변으로 소문난 곳이었다.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살아서 지금 말을 하지만 그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닷가 가서 수영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뭐가 이상한 강력한 조류가 와가지고 날 갖다가 해안이 아니고 바닥 망망대해로 끌고 간다면 얼마나 이거 불안하겠어. 이거 상상만 해도 벌써 불안해. 처음에 그는 물살에 저항해 헤엄을 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맞서 싸우기에는 물살의 힘이 너무 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승려로서 수행해온 것이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마음을 내려놓고 긴장을 푼 뒤 물살과 함께 흘러갔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동안 승려로서 수행해 온 것이 도움이 되었다. 이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이 책 본 거, 경험한 것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떠올라요. 돌아서면 잊어먹지만은 다 잊어먹. 근데 이렇게 위기 때 떠오릅니다. 해결책이.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 그 강력한 조류에 저항하지 않고 마음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었어요. 차분해진 거죠. 그 물살과 함께 흘러갔어요. 그냥 바닷가 쪽으로. 일단은 얘가 허자한 대로 해보자 한번. 얘한테 저항하기는 지금 군가 부족이다. 맞나?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긴장을 내려놓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다. 엄청나죠? 자기 해안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로 가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해안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육지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곳까지 흘러갔을 때야 물살이 멈췄다. 그때 비로소 그는 조류에서부터 벗어나 헤엄을 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무트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육지를 향해 헤엄쳐 돌아오면서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 써야만 했다고 내게 말했다. 해변에 이르렀을 때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다. 여기서 중요해요. 만일 자신이 물살을 대항해 싸웠더라면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대항해 싸웠더라도 똑같은 지점까지 밀려갔을 거예요. 왜 못 이기니까 계속 저항하면 좀 느리게 그쪽으로 가겠지. 저항 안 하면 빨리 거기까지 빨리 밀려가고 저항했으면은 저항하는 힘에 있어서 싸우다가 느리게 갔겠죠. 여기서 중요해요. 대항해 싸웠더라도 똑같은 지점까지 밀려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운을 완전히 다 써버려요. 그렇죠. 저항원이라고 기운을 다 써버린 거예요. 아까는 물살과 함께 그냥 흘러갔어요. 힘을 아낀 거야. 비축을 하는 거야. 저항하지 않고 그 흐름에, 상대의 흐름에 그냥 따라간 거야. 힘을 안 뺀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상대에게 그 물살에게 저항을 했으면은 똑같은 그 지점에 가서 저항하니까 힘을 다 뺐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와? 못 오죠. 힘이 다 빠졌는데. 저항을 했었으면은 기운을 완전히 다 써버려 해변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음을 내려놓고 물살과 함께 흘러가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익사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일화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금언이 결코 비현실적인 이론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구원해주는 지혜이다. 물살이 당신보다 더 강할 때는 물살과 함께 흘러갈 때이다. 당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온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이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다 내용을 말할 수는 없는데요. 아잔차 스님은 아잔 브라흐마 스님의 스승이에요, 스승. 이 아잔차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이 전 세계 불교계에서. 아잔차 스승께서는 당신에게 빗자루질을 할 때는 온 존재를 바쳐 빗자루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닌데? 음, 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찢어놨는데 한쪽이 페이지가 달라요. 어떤 서양인이 아잔차 스님을 만나러 태국으로 갔대요. 갔는데 그 아잔차 스님이 너무 유명해서 수천 명이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줄 서 있더래. 맨 끝에 자기는 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안 나오겠대.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포기한 거야. 한 20시간 들여서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태국 깊숙한 곳으로 갔는데 도저히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잔차 스님 부럽습니다. 저도 좀 사람이 따랐으면 좋겠네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거기 이제 아잔차 스님이 수도는 데서 강의하는 데서 나와가지고 이제 절에 간 거야. 절에 가서 스님들이 마당을 이제 빗자루 쓸고 있었대요. 갖고 자기도 이왕 온 거 좋은 일이나 하자. 그래갖고 이제 빗자루 갖고 마당을 쓸었대요. 절이라도 깨끗이 하고 좋은 일 하고 다시 가자. 아잔차 스님은 너무 위대해서 내가 응? 못 만날 것 같다. 아잔차 스님이 자기가 온지도 뭐 모른다. 이거 맨 뒤에 서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어깨를 딱 치더래요. 딱 되돌아보니까 그분이 아잔차 스님이에요. 이게 참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가서 막 못 만났지. 근데 저리에다가 좋은 일이라도 허가자가 마당을 쓸었대요. 그때 아잔차 스승께서는 당신에게 태국말로 말했겠죠. 서양인은 못 알아들었어요. 통역이 이제 말을 했어요. 아잔차 스승께서는 당신에게 그 서양인에게 빗자루질을 할 때는 온 존재를 바쳐 빗자루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이 말 한마디를 하고 간 거야, 태국말로. 통역이 빗자루질을 할 때는 온 존재를 바쳐 빗자루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다시 호주로 돌아오는 긴 여행 동안 젊은이는 그 간단한 가르침에 대해 생각했다. 물론 그는 아잔차가 빗자루질을 하는 방법 이상의 가르침을 자신에게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 의미가 차츰 분명해졌다. 그렇군요. 근데 아잔차 스님이 이제 말한 걸 갖다가 이 젊은이가 해석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너의 온 존재를 바쳐라. 호주로 돌아와 몇 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이 위대한 삶의 조언이 그 장거리 여행에 수십 배나 갚아는 가치를 지녔음을 알게 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그잖아요. 뭐, 사업을 하려도 돈을 모아놔야 사업을 하듯이, 뭐, 제의를 들어도, 노자가 무슨 말 했을 때도, 한 20%만 그 말을 알아들었다고 하잖아요. 80%는 노자는 읽었다고 하잖아요. 미쳤다고. 응? 우리가 그 20%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도 평상시에, 그, 학문을 갈고 닦아야 돼. 진짜. 학문을 갈고 닦다 보니까 학문이 다 나은 쯤에 어제 술을 마셔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불안합니다. 이제 그것은 그의 생활 신조가 되었으며 그의 삶에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밑을 많이 꺼놨어요. 일할 때 그는 그 일에 자신의 온 존재를 바쳤다. 흥분돼 이런 얘기 들으면. 휴식할 때 그는 그 휴식에 온 존재를 바쳤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 온 존재를 기울였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되었다. 나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는 온 존재를 바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말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조용히 앉아 있는 법을 모르는 데서 온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강의에서 그냥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클린턴 대통령하고 얘기를 15분만 하면은 아무리 클린턴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누그러진대요. 극렬하게 반대하던 것도 그다지 이렇게 반대하지 않는데요. 클린턴 대통령은 15분 동안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모든 걸 차단하고 지구상에 온 우주에 그와 나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만큼 그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대화를 한대요. 그의 영혼을 보고 대화를 한다. 이게. 그 영혼을 보고 대화한다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거기까지 하기에는 체력이 딸려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저는 어제 오늘 새벽까지 이 책을 읽고 다시 유튜브로 한번 다시 발표를 함으로써 기억에 더 많이 저장이 되겠죠.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발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읽은 내용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지. 읽기만 하고 가서 행동하지 않고 그걸 내 입으로 뱉어내지 못하면은 그것은 약간 좀 부족한 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면은 누가 잘 되겠죠. 반복이 아이, 이 버벅대. 이 버벅대는 것도 당연한 과정이에요. 버벅대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잔 브라마. 이 말을 하는데 처음에 엄청 버벅댔다고. 서양말이라서.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아잔 브라마. 아잔 브라마. 아잔 브라마. 아잔차 스님의 길을 닦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아잔차 스님, 아잔 브라마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눈이 왔다는데 앞에 창밖을 안 열어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창밖 안 열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따뜻한 차 한 잔 끓여 드십시오. 지금까지 카예행 고을침 안우행기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